하면서 제가 그냥 100만 원, 우리 집에 먹는 거를 공짜 먹을 수 있는 그 IMM 직급을 도전하기 위해서 제가 스타트를 했는데 2달 만에 그 IMM이라는 걸 달성하게 돼요. 그런데 3개월 차 때 독일 PM 보상 플랜을 알게 되면서 아, 얘는 그냥 공짜 먹는 것이 아니구나. 얘는 어쩌면 인생을 한번 걸어봐도 되는 사업이구나를 제가 보상 플랜 공부를 일주일간을 하면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7월에 물론 부업으로 했지만은 정말 전문으로 PM 사업을 하는 그 태도로 저는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개월 차에 VP 직급을 갖고 6개월 되니까 EVP라는 직급을 가게 되고 매니저 수당을 훨씬 제 본업보다 돈을 많이 벌게 돼요. 부업이가. 그러면서 제가 1년 만에 PT 직급을 달성하고 2년 반 만에 SP 직급을 달성하게 되고 작년 4년 차 때 GP 직급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저는 보상 플랜을 제가 3개월 차 때 보상 플랜을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업이지만 정말 인생을 걸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 뭘 알았냐. 와, 지금까지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독일 PM은 혼자가 아니네. 지금까지 정말 혼자 열심히 살았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어떻게든 내가 우수해야 되고 그랬었는데 와, 독일 PM은 혼자가 아니구나를 제가 보상플랜 통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런 거였어? 라는 그런 놀라움에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PM이 저한테는요, 가슴에 뭔가 이 희망이라는 그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놀라웠던 게 뭐냐면, 혼자가 아닌 이유를 알게 됐어요. 혼자가 아니어도 같이 함께 이거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 함께 하는구나. 그냥 14만 7,100원으로 함께 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협력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미 성과를 낸 내 스폰서를 활용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 친구들을 봤는데, 저는 친구들 많지가 않아요. 중학교 때 친구들 계속 꾸준히 쭉 만나온 사람이거든요. 다 20년 지기 친구였어요. 근데 만나는 사람 몇 명은 안 됐었어요. 그런데 내 친구들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 우수했거든요. 훌륭했거든요. 그 친구들 장점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하고 사업을 하게 되게 되면 내 혼자서 에비스 매장을 끌고 가면서 내 혼자서 우리 집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 친구들 함께 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 그 강점들이 한데 모이는구나. 와, 근데 우리 친구들 강점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봤더니 완벽한 1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활용을, 내 친구, 밑으로는 내 친구, 내 지인들, 장점을 활용할 수 있고, 위로는 성공하신 제 스폰서님들 활용할 수 있고, 그러고 이거를 그냥 시간적 레버리지, 경제적 레버리지가 돼서, 야, 내가 3년, 딱, 우리 채이 지금 3살이니까, 우리 채이 8살에 학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레버리지가 돼서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는데, 더 놀라운 거는 한 줄 보상으로 나만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중학교 동창 다 부자, 고등학교 동창 다 부자, 대학교 동창 다 부자, 친가편 다 부자, 외갓집 다 부자. 벌써 5개 라인이 형성이 된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그래서 와, 이건 정말 대박이다. 나 인생 한번 걸래. 그리고 이제 제가 7월 달, 그때 7월 중순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나 여기다 인생 걸 거야. 친구들 우리 놀러 가자. 그리고 제가 8월 초에 우리 친구들 4명과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팀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버전 플랜이 정말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제 3강 때 네트워크 마케팅, 이 마케팅 그쪽을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너무 흥분한 거 보셨죠? 저는 마케팅만 강의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목소리가 아니에요. 하늘을 찔러요. 근데 마케팅을 벗어나서 다른 거는 조금 괜찮습니다. 근데 버전 플랜이 그렇게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뭘 느꼈냐면 와, 나도 시스템을 가질 수 있구나. 그냥 저는 부자들만 이렇게 멋있게 시스템을 가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나도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무너앉겠구나. 왜 모든 사람들이 강점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다 모든 사람이 강점이 딱 묶어지면서 정말 누구 한 명이 돌리는 시스템이 아닌 정말 탄탄한 시스템이겠구나 해서 저는 부자는 시스템에 집중한다가 너무 저한테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미 부자였어요. VP 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마케팅 원리를 그때 알았을 때요. 저는 쇼더 플랜이라는 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쇼더 플랜 책을 다들 읽으셨는데 잘 읽히셨나요?
저는요, 쇼더플랜 책을 한번 그룹방에 사진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얘는 뭐지? 이러고 제가 네이버를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베스트셀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주문을 했는데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는 게 읽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왠지 읽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우리 부천역에 보게 되면 교보문고가 있고 알라딘이란 좀 중고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일부러 저기를 거기다 갖다 놔요. 그러면 쫙 책을 읽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읽으니까. 그런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 쇼드플레이 옛날 버전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글이 커요. 그리고 두꺼워요. 글이 크니까 한 몇 장만 읽으면 엄청 많이 읽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읽히지 않으니까 이거를 사서 이거를 읽은 거예요. 근데 좀 뭔가가 읽힐 것 같고, 또 안 되네? 그리고 또 포기하다가 또 읽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쇼드플랜 제 책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 이게 너덜너덜 하거든요. 너무 봐서. 그래서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저를 감정이 읽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한 장 한 장이 다 떨어질 정도로 읽었어요. 그래서 쇼드플랜을 딱 이해하는 순간, 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원리구나. 원리가 이렇구나.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말 우리는 독일 PM 통해서 이게 독일 PM 같은데 독일 PM을 정말 나는 잘 만났다. 여기 정말 이 인생을 걸어야겠구나라는 결단을 하게. 그게 뭐였냐면 벌써 전에 제가 면세점에서 할 때는 뭐였냐면 세일즈맨이었어요. 그냥 오시는 사장님들한테 매일 그냥 부동산 사장들한테 다른 분들한테 계속 옷을 팔아야 됐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팔아도 찾아오는 고객님이 계셔도 그것도 면세점에서 그걸 저를 위해서 마케팅을 했었는데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한테 파는 것도 어려웠었어요. 매출 10% 올리기 힘들었어요. 어, 그랬는데 그거예요. 일반 유통 같은 경우는 세일즈맨이 부단히 판매를 해야 돼요. 보험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다른 다 모든 유통이. 그러면 나는 130명을 팔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5명을 소개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더 3단계로 넘어갈 수 있냐? 보통 없어요. 보통 영업 조직은. 그리고 2단계까지 돈을 주기 때문에 보통은 3단계까지는 절대 뻗어나가지를 않습니다요. 특성상. 그래서 보통 130명을 나는 혼자서 못해.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못 해낼 수 있는 레버리지. 근데 독일 PM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진정한 정통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730명이면 월 천만 직급이거든요. 나로부터 780명이면 월 천이에요. 기초 3종을 했을 때. 근데 내가 130명은 못해. 그런데 나는 5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품이 너무 기똥차니까 5명 소개해야 되면 25명, 2단계. 그러면 3단계에서 125명, 4단계 620명 해서 3단계까지 쫙 4단계, 3단계 이상을 소개를 했는데 그게 180명이에요. 근데 쇼더플랜에서 뭐라 그랬냐면 3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안반에 도착했기 때문에 탄탄하다. 그러니까 리더 복제도 3단계까지 복제가 됐는지를 보고 후원도 3단계까지 하라. 근데 이게 독일 PM인 거였어요. 그래서 5명만 나는 5명을 정말 소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5명 건강은 정말 책임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개 받은 사람 중에 제가 3단계까지 후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월천만 직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웠고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국은 막을 짜는 거예요. 저희가 독일 피해가 5명 나서 이렇게 복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녹색 치마를 입었는데 이 치마가 뭐냐면 저로부터 막을 짜는 거예요. 정말 쫀쫀한 망을 짜는 게 어떻게 짜냐는 이제 제 능력이겠죠. 그럼 보시게 되면은 제가 5명을 소개했는데 또 5명이 소개해요. 그러면 25명이 125명, 625명, 4단계가 5단계 갔을 때는 3,125명, 6단계 갔을 때는 15,625명. 이렇게 해서 총 19,000명이 넘는, 거를 갖고 있어요. 그러게 되면 바로 19,000명이 오토시 포인트로만 해도 SCL 직급이신 거예요. SCL 포인트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3단계까지 복제를 하고, 제1대가 또 저희 4단계를 복제하고, 이런 식으로 6단계까지만 복제해도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안 하고, 매니저 유지가 그냥 5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면은 정말 대단한. 그래서 처음부터 5대그를 복제를 해나가시게 되면은 1년 안에 월천만 직급, 사실은 더 빠르죠. 전광수급장애 같은 경우는 더 빠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여기 인계점을 하나 넣으셔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모든 사장님들 다 같이 해보게 되면은 VP 직급이 항상 저는 인계점이었어요. 첫 스타트 하실 때 PT 직급에서의 인계점은 항상 VP였어요. 왜냐면 여기 쇼드 플랜의 174페이지의 도면을 가지고 왔어요.
독일 PM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일직선으로 쫙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버는 거는 요거는 세일즈인 거예요. 내가 부단히 직대를 계속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700만 원 이상, 순수직 700만 원 이상은 벌기는 정말 힘들어요. 어,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곡선은 뭐냐면 요 포물선 위로 쭉 올라가는 곡선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돈이 안 벌리는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면 화장품 도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매하면 한 번 도매하기엔 차익으로 한 번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도기피행 같은 경우는 오토시 기초 산종으로만 하고 그리고 5명 소개로만 보통은 가기 때문에 보시게 되게 되면 처음에 에게 뭐 그냥 뭐 10만 원, 에게 뭐 20만 원. 첫 달에 저는 28만 원 들어왔거든요. 두 번째 달에 IMM에서 98만 원 들어왔고 에게 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벌으신 분들은. 근데 첫 달에 28만 원, 두 번째 달에 뭐 50만 원, 세 번째 달에 100만 원, 이제 네 번째 달에 250만 원, VP 직급이거든요. 250만 원 직급 다음이 EVP는, EVP가 500이에요. 500 다음에는 1000, 1000 다음에 2000, 2000, 4000, 6000, 1억, 2억, 무한대로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진짜 우리가, 왜냐면 대한민국의 평균 수당이 250에서 300이시잖아요. 그죠? 보통 버는 분들이. 그러면은 그 평균이 VP인 거예요. 나의 기본 본업의 수당보다 더 많을 때, 그때 이제 250, 500, 그 다음 1000, 이렇게 할 때가 와, 이거 정말 레버리지 대단하구나를 느끼셔요. 그래서 VP 직급까지는 그 임계점인데 거기를 빠른 속도로 VP 유지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첫 목표가 나는 VP 직급에서 떨어지면 안 돼라는 미션을 저한테 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3개월 때 VP를 하고요. VP 직급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저한테 그 미션을 줬기 때문에. 음. 그러면 시간적 레버리지를 볼게요. 저는 평생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엄마처럼 평생, 우리 아빠처럼 평생 투석 구석만 치면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빠는 59세 때 우울증이 와서 집에서 쉬셨고요. 저희 엄마도 이제 57세 된 나이에 갱년기에 불면증에 아빠 따라 같이 미치셨고 그래요. 저는 아빠를 보면서요. 옛날에는 사람을 좋아 안 했어요. 왜냐면 와, 어른이 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와, 어른 존경스러워야 되는데, 어른도 존경스럽지는 않네? 근데 저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건 어른은 공경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 어른도 존경스럽지 않은데 나도 저렇게 되나? 우리 애들도 나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하나? 그럼 헛산 거잖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책을 하루에 나는 4시간만 일을 한다라는 그 책을 봤었어요. 그때, 와, 하루에 어떻게 4시간에도 잘 사나? 그런 의문점을 정말 저기 토일 PM 전에는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어서 항상 저희 친구 조미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 항상 조미영하고 저는 항상 둘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인생을 살면서 왜 우리 주위에는 멘토가 없을까? 미영아, 어떻게 하면은 멘토에서 한 수 이거를 탁 하나 올라갈 수 없나? 이러면서 조미영하고 항상 그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의 멘토가 어디가 찾을까? 찾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독일 PM의 이 보상 플랜과 이 쇼트 플랜을 딱 이해를 했을 때 저는 이 레버리지가 돈 레버리지하고 또 하나 놀라운 건 시간적 레버리지가 가능하네. 나 3년만 초집중하면은 4년 이후부터는 그냥 우리 애들이랑 그냥 그네나 타고 예쁜 정원, 정경수 극장이 지금 살고 있는 정원에서 내가 그냥 그네를 타고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보기 요것도 쇼트 플랜에 도면을 가지고 왔어요.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독일 PM 사업을 할 때 내가 VP 이상 직급의 돈을 벌려면 시간을 조금 많이 투자를 하기가 돼요. 시간 대비, 에갱?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정통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에는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돈은 적다. 그런데, 여보 소리. 그런데 처음에는 많이 하는데 저희가 보통은 1년, 2년, 3년 지나게 되게 되면은 시간 투자가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시간은 점점 적은 투자를 하는데 돈은 엄청나게 레버리지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250에서 비행기가 쫙 뜨고 500, 1000, 2000 한데 무한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직대가 우리가 무한대로 누를 수 있는 게 가잖아요. 정말 5명에서 끝나는 게 6명, 7명, 8명 정말 누가 알아요. 죽을 때까지 한 130명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년 두 라인 IM을 만들어내니까. 그러면서 옆으로 무한대, 레버리지 리더십으로 옆 밑으로 무한대까지 공유를 하면서 내가 도대체 죽을 때 얼마 벌고 또 얼마를 상속할지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에 대해서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시간은 점점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그냥, 3년 인생 걸자. 이렇게 저는 열심히 3년 정말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너 미쳤구나.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시간의 레버리지를 한번 볼게요. 1만 시간의 법칙,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이런 게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저 혼자서 1시간을 하게 되면 그냥 1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저 혼자서 하루 8시간 저희가 근무를 하잖아요, 보통은. 제 혼자서 8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그냥 8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저로부터 5단계까지 가게 되면 3,100 얼마죠? 5 복제했을 때. 6단계 갔을 때는 거의 2만 명이에요. 그러면 10,000명으로 일단 할게요. 50% 성공률 해서 5명 복제하려고 그랬는데 50%밖에 복제 못했어. 6단계 갔을 때 그래도 10,000명인 거예요. 자, 그럼 10,000명이 그냥 1시간 일하게 되면은 10,000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10,000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해 봤더니 그 10,000시간의 법칙이 3년 5개월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룹에서 50% 성공률로 했을 때 10,000시간을 그냥 모든 사람이 1시간을 일했어. 그러면 나 혼자서 3년 5개월을 한 일을 그냥 1시간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 4시간 해도 괜찮잖아요. 4시간 해도 얼마나 살만해요. 자, 그럼 4시간만 하겠습니다. 4시간만 하면은요, 그냥 10,000명에서 4시간, 오전 4시간 하고, 가자. 자, 사업 설명회 2시간 하고, 개인 미팅 2시간 하고, 집에 가는 거야. 이렇게 해도, 하루 4시간 해도 하루 그 4시간이요. 혼자서 하는 거는 13년, 13년, 14년을 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효율이 나요. 근데 10,000명에서 우리가 8시간을 해요. 하루만 그냥 열심히 하자. 그러면 쉬어. 하루만 하자. 이래도 돼요. 정말 나중에 무한대로 정말 CH가 되면은 한 달에 한 번 멋있게 강의만 딱 끝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상상해봐요. 정말 나이 5개 라인을 하루에 그냥 1시간 만으로 쫙 돌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1시간, 한 달에, 그냥 8시간만 일을 해요. 그러면 28년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야, 그래서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 매력은 뭐냐? 3년으로 내가 죽듯이 60년을 해도 안 되는 성과를 내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게 V 레버리지와 시간의 레버리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월천만 PT 직급을 갔는데요. 복지가 안 됐었어요. 제가 조금 좀 미쳐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를 미쳐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는 된대 나는 안 돼. 너니까 되는 거야.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별 한 게 없거든요. 저는 그냥 기본을 좀 너무 잘했던 거예요. 근데 열정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독일 PM을 먹으니까 이렇게 열정이 올라가니까 전업도 잘했어요. 부업도 잘하고. 정말 이게 신기한 독일 PM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독일 PM 먹으면 똑똑해져요. 한 번에 3가지를 해요. 막 이러면서 농담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PT 직급을 딱 가고 나서 이게 시스템, 복제가 저한테는 딱 되는 거예요. 나는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왜? 나도 정말 나는 친구들 사이에는 친구들하고 지낼 때 정말 나는 제일 평범한 아이였는데 왜 얘네들 이런 얘기를 할까? 아이고 두야 막 이러면서 아유 답답해 내 가슴이야 막 이러면서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성공하신 분들을 관찰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특히 제가 본사 시스템에 집중을 하게 돼요. 유럽 여행에. 에이펙 리더 미팅. 그냥 에이펙 리더 미팅은 PT 이상 리더분들이 가는데 거기에 초집중했어요. 어떻게 하면 에이펙 리더 미팅 갈 수 있지? 이러면서 에이펙 리더 미팅을 계속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답을 찾았어요. 많은 리더들을 지켜보고 질문하고 그 답을 들으면서 제가 여기서 알았는데,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다른 거는, 생각이 다른 거는, 말이 다른 거는, 물론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성향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꿈이다. 모든 사람들이 독일 피해서 얻고자 하는 게 다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꿈을 잘 전달할까, 사업 동기를 잘 전달할까, 여기에 초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복제도 여기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꿈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요. 꿈이 있는데 꿈이 달성되고 안 달성되는 거는 그 장애물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목표가 작으신 분들은 언어가 작아요. 행동력이 작아요. 그래서 장애물이 커요.
그런 분들은 그냥 딱 위피지크 한번 가고는요, 띵 하고 그냥 장애물에 걸려 있어가지고 IMM 유지밖에 못 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VP 유지 이상을 떨쳐놓는 맞아. 그거는 이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목표 그래서 이루기 힘들어요. 난 말로는 월천만 지급 할 거야. 그런데 계속 VP, IMM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여기서 얻고 있는 게 조금 적어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막 PT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막 너무 갖고 싶어서요. 꿈에도 막 PT 나오고, 막 꿈에서도 미팅하고요. 꿈에서도 막 이렇게 막 미팅하다가 나오는 언어들이 막 튀어나오고, 핸드폰 알람도 열 몇 개 방을 다 켜놔가지고, 그냥 알람이 띵동띵동 띵동띵동 그러고 있고, 난 24시간 풀가동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장애물이 그만큼 저는 컸어요. 왜냐면 애기 엄마하고 정말 저희 모든 요소하고, 박소진하고 저를 모든 요소를 점검해 봤더니, 정말 장애물이 너무 컸어요. 너무 컸어요. 저희 집안에는 정말 저랑 같이 독일 피해만 사람도 없어요. 엄마도 먹고만 있고, 아빠도 먹고 있고, 동생도 먹고만 있고, 신랑도 먹고만 있고. 그래서 장애물 요소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을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키우시면 있잖아요. 모든 장애물이 장애물이 아니에요. 신랑, 왜 3살짜리 우리 채희한테 저걸 먹이냐? 괜찮아요? 그냥 또 들이박으면 돼요, 거. 기다려봐야지, 여보. 나 킬러리스트 가져올게요. 가서 검색해봐. 그리고 검색해보고 나한테 얘기를 해. 막 이러면서 신랑한테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목표가 크시게 되면은 모든 게 장애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꿈은요 목표가 꼭 커야 돼요. 그 독일 피임에서의 꿈을 찾기 쉬운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뭐였냐면요 쇼드 플랜과 보상 플랜이었어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래서 꿈을 엄청 키웠던 거예요. 왜냐면 꿈이 커야 조각도 커요. 부셔졌을 때. 그 다시 일어날 힘도 크거든요. 저는 여기에 지금 제 카톡에 있는 건데, 저희 권한수 그룹장님께서 제 명단, 김지훈한테 독일 PM 꼭 전달해봐.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제 카톡을 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항상 PM 전에도 꼭 12월 달 되면은 내년 12월 1월이면은 목표 작성에 엄청 집중했던 친구였어요. 요거 하나는 잘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채이가 태명이 찰떡이었거든요. 그래서 찰떡이 잘 키우기, 이렇게 영어 배우기, 콰니에서 내 원래 브랜드가 이제 점장직을 했을 때 콰니가 첫 점장이었었거든요. 잘하게 하면서 이렇게 쫙 1년 동안 이거를 미션을 이거를 이제 다이소 가서 이렇게 보드를 사서 저희 그 주방에다 항상 걸어놔요. 그리고 아침마다 그거를 보고 이제 출근을 해요. 이제 이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독일 PM에서는 제가 꿈이 명확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독일 PM은 2020년도 5월 17일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제일 놀라웠던 꿈을 공유를 드리자면 제가 2020년 4월 26일 날에 IMM 트레이닝을 가게 돼요. 여의도 본사에서 한국 본사에서 진행하는 그때 제가 작성했던 게 뭐냐면 이게 위싱보드예요. 제가 1년 만에 위싱보드를 만들고 나서 1년 만에 이거를 명품 반지 빼고는 다 달성했어요. 아, 명품 반지와 저기 정원주택 제외하고는 다 달성해서 그러니까 80% 달성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IM 트레이닝 뭐가 있냐면, 본인한테 편지를 써요. 그러면 제출을 하게 되게 되면 본사에서 이렇게 우편으로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제일 놀라 위싱보드를 하면서, 그리고 이 편지를 저한테 쓰면서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와, 내가 독일 PM 만나는 거는 우리 아빠 우울증 걸려주셔가지고, 정말 나를 위해서 우울증 걸렸구나. 이 감사함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랑한테 따뜻한 말 안 하고 우리 가족한테 말을 따뜻하게 안 했던 거 너무 강력했던 거 그게 후회가 되고 또 하나는 제일 놀라웠던 게 와 나는 정말 사람이 지긋지긋했는데 근데 내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와 내가 위싱보드에도 다 사람이에요 이게 동조는 5명이 같이 부를 이루겠다고 5대 같이 부를 레버리지 하다라는 뜻이었고 여기 사람들이 하하호호 정말 다 웃으면서 같이 사업하는 거 와, 내가 이때 알았었어요. 내가 사람을 독일 PM 통해서 이렇게 좋아하게 됐구나. 근데 너무 좋아해서 그 선을 넘을 때도 있구나. 와, 사람이 좋구나. 김지원 장하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 본인한테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독일 PM한테 너무 감사했었어요. 어. 그래서 그래서 꿈이 이렇게 위싱보드나 요런 본인한테 한번 미래의 본인한테 작성하는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지금 제 서재에 가게 되면은 제 컴퓨터 있는 책상이고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이게 스탠드형 이제 화이트보드예요. 엄청 커요. 150, 여비가 150이에요. 요거를 해놓고요. 지금 이거보다 좀 지저분한데, 많이 걸어놔요. 그래서 나는 SP 재컨펌, SP 유진해야 돼. SP 재컨펌 할 때 나는 나한테 구찌 지갑을 줄 거야. 그리고 1년치 목표 작성하고 또 본사에서 한 나와의 약속을 붙여놓고 나는 CL 언제까지 될 거야? 그러면 CL 되려면 목표만 적는, 꿈만 적는 게 아니고 목표를 적어야 되잖아요. 즉, 행동 강령이에요. 나는 올해 어떤 시스템을 할 거고, 어떤 하루에 어떻게 미팅을 할 거고, 어떤 시스템은 무엇을 이뤄낼 거고, 이런 행동 강령을 탁탁탁탁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 강령을 계속 체크하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있을 뿐 아니고 행동 강령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제가 느슨해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딴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오로지 이제 PM인 거예요. 그렇게 했고, 그런 다음에 여기 사진 보시게 되게 되면 이 액자 보이시나요? 실버와 골드 액자예요. 요때 제가 PT 직급 가고요. SP가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버잖아요. 그래서 실버의 액자 이렇게 사가지고 제 사진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제가 실버가 되는 거예요. 이미 저는 그러면 PT 때 이미 SP인 거예요. 그리고 골드색이 되고 싶잖아요. 그럼 또 골드잖아요. 이게 골드 컬러예요. 그럼 또 거기다가 사진을 또 옮겨요. 그러면 내가 막 골드 금방 SP 때는 뭐 GP가 이미 됐어요. 이런 식으로 저를 많이 앞서 세워놔요. 그리고 제가 그 단계별로 이렇게 여기 행동 강령도 있고, 그때그때 느낀 점에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100만자짜리 성공 계획을 이렇게 붙여놔요. 아침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십자가 중앙에 보게 되면 요거는, 3개월 목표, 1년 목표, 3년 목표. 요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3개월 안에는 무슨 직급을 만들고, 1년 안에는 무슨 직급을 하고, 3년 안에는 내가 CL 무조건 만든다. 항상 그 3년은 CL이었어요. 3년 CL이 항상 제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요 컴퓨터 왼쪽에 보면은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된다라는 요 책을 스탠드에 놨잖아요. 저는 저한테 미션을 해마다 이제 그 주기적으로 줘요. 첫 해는 1년 버티면 성공한다라는 책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1년 버티면 나는 성공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팀을 이끌 때는 크게 생각하자. 크게 보자. 그럼 큰 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끔씩은 왜 부자들은 기본에 집중하는가? 내가 벗어났어. 선을 넘었어. 나 기본에 집중해야 돼. 그리고 또 왜 부자들은 그 기본에 집중하는가? 딱 스탠드 해놔요.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B2B 이것도 기본의 책이잖아요. 이것도 스탠드 해놓고 자기를 본인들 계속 아침마다 나를 조금 그거 뭐라 그럴까, 틀을 만들어줘요, 저한테. 그러게 되면 아침에 나갈 때요,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암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꿈 목표는 왜 커야 되냐면, 물론 제가 꿈을 이루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인간관계에 너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꿈이 큰 사람들은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모든 작은 거에 집중을 안 해요. 부정이 하나 들어왔어.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 때도 크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내 파트너를 여기다 딱 앉혀놨는데 내가 원하는 거 이거였어. 근데 이거 틀을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어떤 강의에서. 난 저거 딱 싫은데 딱 거기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이 사람만 집중하게 되면 그게 나한테는 성질 나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뿐만 아니고 내가 세부적인 목표가 있다면, 저거는 저 단계에서 가서 하는 거구나를 알아요. 그럼 이분한테, 그거는요,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딱 그거를 얘기를 했을 때, 저거는 이제 VPG급일 때, PTG급일 때 저런 고비가 하나 와요. 근데 저 말씀으로 딱 이겨내면은 바로 SP가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우선적으로 그거를 이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하나, 왜냐면 또 저는 그게 필요한 또 다른 파트너들도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대를 많이 하고 모든 시스템을 많이 넣잖아요. 꿈이 크니까. 그러면은 모든 게 문제가 안 되고 불만이 안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할 때, 난 이 사람 딱 요즘 요 행동이 딱 꼴보기 싫어. 그런데 제가 이 사람하고 3개월 안에 이 사람하고 뭘 해야 되고, 1년 뒤에 이 사람하고 뭘 해야 되고, 3년 뒤에는 이 사람하고 뭘 해야 되고, 평생 나중에는 이 사람하고 어떤 인간관계를 해야 되고라고 거를 함께 뭘 해야 되는 거가 있으면, 제가 이 사람이 당장 제가 볼 때는 아니어도 이 사람하고 길게 인간관계를 생각했기 때문에, 길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다 괜찮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상품 목표라는 거는 정말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독일 PM 사업은요 정말 심플하거든요. 독일 PM은 제품도 그렇고 보상도 그렇고 정말 모든 거를 정말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플 석세스풀 심플하게 성공한다라는 게 이제 저희 회사의 모토예요. 그래서 독일 PM 사업 자체는 너무 쉬운 사업이에요. 어, 제가 김달 사장님께 독일 PM 사업은 쉬운 사업인가를 풀어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잘 풀어주셨어요. 제가 뭐 푸는 방향으로. 근데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독일 PM 자체는 너무 쉬워요. 뭐 하면 되냐? 유스토크 데모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들 하는 시스템, 유스토크 데모를 잘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은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혼자 하면은 그 효율이 낮은데 다 같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쫙 계속 시스템에 모이는 거거든요. 결론은 유스토크 데모예요. 저희 IMM 가이드북, 더드림 IMM 가이드북에 보게 되면은 거의 유스토크 데모에 그냥 심플하게 집중하려고 정말 간단하게 정말 많은 저는 그 책을 딱 보는 순간 와 이걸 얼마나 고생했을까 정말 복잡한 거를 엄청 나열을 많이 했다가 그걸 다 빼야 되는 부수적인 작업에 유스토크 데모는 심플하게 해야 되니까 이거를 정말 얼마나 마음 다해서 현장 경험으로 얼마 많은 현장 경험으로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또 빼고를 얼마나 많은 반복을 했을까 그리고 그 얼마 많은 현장 경험으로 이걸 녹였을까 그게 뭐냐면 유스토크 데모인 거예요. 거기 IMM 가이드북이 정석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많은 시스템은 뭐냐면 그 IMM 가이드북의 기본을 자꾸 사람들이 벗어나니까 그 기본을 어떻게든 잡아주기 위해서 모든 거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독일 PM은 정말 심플하다. 사업 자체가 너무 심플하다. 근데 복잡한 거는 무엇이냐면 복잡한 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저부터도 뭐 이걸 정말 저는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반성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였냐면 보시게 되면은 왜 세계 최고 아이고 제가 또 배경을 안 없애가지고 세계 최고 이게 이제 훌륭하신 분들은 왜 기본에 집중하는 이거를 스탠드를 해놨던 적이 있고 그리고 보게 되면은 요 책을 스탠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복잡하게 만든 것이 우리 감정인 거야. 개인 감정들. 내 욕구, 질투, 욕망. 그냥 그것들이 이제 앞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거를 못 얻었을 때, 내가 힘이 축 처졌을 때, 이게 내가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든 게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은 그래서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여기에서 앉아있는 200명이 누구 하나 복잡 안 해진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빨리 이걸 소화를 해내는 애가 저희한테는 숙제이죠. 해결책은 시스템의 연결자가 되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내가 일단 주인공이 되고 시스템에서 하라는 거 기본을 잘 하는 거예요. 그 기본을 잘하기 위해서 여기 있으니까 또 독일 표현 기본만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일단은 본사 시스템. 예를 들면 독일 본사에서 어디 가라 그래요? 오토십을 잘하라. 오토십 킥 해라. 그리고 월드 투어 꼭 가라. 6월 IM에 여행 가서 독일 회사를 직접 보라. 12월에 가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거기서 하라. 본인을 사랑하라. 본인을 찾으라. 뭐 이런 생각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여행 프로그램, 그 자동차를 같이 소유하는 거. 이 보상 플랜 자체가 우리한테 가이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선아 사장님 항상 강의할 때 그래요. 독일 PM 보상 플랜은 저희 인생의 가이드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독일 PM은 인간관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만의 정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이게 가끔씩 선을 넘을 때 너무 좋아해서 막 그 선을 넘을 때 있어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이 선을 지키기를 잘하자. 이래서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인 거예요. 부정 플랜만큼만 하면 기본만 하면 되는데 자꾸 선을 넘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본사 시스템, 특히 독일 본사 시스템 그리고 한국 본사 시스템, BA, 여기 프로모션, 여기 집중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룹 시스템이 이제 2차적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의 라인 미팅인 거예요. 나 라인 미팅 해야 돼요 하는데 그룹 시스템이 있는 날에 잡으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정말 PT 가기 힘들어요. EVP에서 멈춰요.
어. 근데 그룹장님들은 그 말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어, 추천인들은. 왜냐면 그 사장님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그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다음에 개인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보상 시스템이 있는 날은 그룹 시스템을 꼭 조정을 해요. 저희가 그룹장님들 하는 거 보세요. 그 팀 시스템 라인 미팅은 그룹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일단 라인 미팅은 후예요. 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냥 이게 그래 이 순서를 잘 지킨다면요 복잡해지지가 않아요. 봐봐요. 기본만 잘하면 되는데 사람이 복잡해지지 않으면 이 시스템으로 하면 복잡해지지가 않거든요. 그 시스템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오해 소지도 없어요. 1대1로 하게 되면 오해 소지가 많은데.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나만 심플해지면, 사람만 심플해지면 참 심플한 독이 피한 사업이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또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개인으로 하게 되게 되면 낚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한 명을 데리고 하는 건 또 라인 미팅이 낚시겠죠. 근데 이게 빨간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 뭐라 그래? 빨간 뭐라 그러냐? 이 고기 잡아서 넣는 거. 갑자기 그 단어. 그냥 어망이랑. 어망은 무슨 아니야. 다라이. 도망. 다라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은 내가 낚시를 했어. 이 통에다 넣었어. 자, 둘이서 낚시를 해. 저녁까지 했어. 꽉 찼어. 갈 때 되면 처음에 잡은 물고기는 죽어버렸죠. 그게 바로 세일즈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저게 130만 넘으면 못해. 뭐해. 한 명, 두 명을 후원한 사이에 120명이 죽어버리는데, 그 물고기는 개인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강물에서요, 어망을 훅 뿌려. 어망으로 고기를 해. 어망으로 하게 되면은 같이 하잖아요. 그쵸? 같이 하니까 어망이 촘촘하게 잘 짜여지게 되면은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어망에 넣고 물고기 다시 강물에 넣어. 그러면 전에 잡은 물고기도 계속 미생물을 먹으면서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또 어디다가 넣어요? 바다에다 친다 생각해봐. 바다는 무한대잖아. 요. 그래 바다에서의 어망은 얼마나 무한대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 강물에서 낚시로 놀지 말고 강물에서 어망을 놀지 말고 놀아야 되겠지. 일단 낚시로 놀자요. 놀고 그 다음에 강물에서 또 망을 놀다가 바다로 그냥 어망을 쫙 펼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인과 팀과 그룹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무한대 반보는 본사 플러스 그룹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망을 촘촘히 잘 짜시면 어떻게 됩니까요? 사람이 복잡 안 해진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다 기본만 잘해서 어망을 촘촘하게 잘 짜면 요렇게 조그만 물고기가 와서도 살아요. 꿈이 없었던 사람이 그냥 이 언니가 좋아서 딸려왔던 사람들 여기서 하하하 어머 이렇게 하다가 어디다 보니까 내가 매일매일 성장하다 보니까 욕구가 생기고 한 명 쫙 소개했는데 결과가 딱 나오고 그래서 작은 물고기도 여기서 잘 키워낼 수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예를 들면 이 망이 칼로 찍 한번 하게 되게 되면 어때요? 구멍이 나죠. 그리고 어떤 물고기가 쓱 빠져나가겠죠. 그 누구 물고기가 제일 많이 빠져나갈까요? 칼을 쭉 한 사람이 그 부분이 자기 거니까 자기 있는 그 부분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복잡해지면 이 정말 멋있는 이 바다에 그렇게 어마무시한 무한대의 망에 스크래치를 내면요. 그룹에 스크래치를 내면요. 이게 작은 물고기들이 다 빠져나간다. 큰 물고기는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 남을 수 있어요. 아무리 누군가가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그런데 사실은 VP, PT여도 조금은 잘 모르요. 이런 것들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탁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룹에서 기본으로 정말 사람을 자 본사에서 보세요. 우리 러프스로 회장님 그 말씀 중에 돕는다 철학이 뭐예요? 돕는 일을 많이 하는데 함께 돕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이 망을 할 때는 나의 강점 하나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모든 강점들이 한 사람이 하나의 강점이어도 만 명이면 만 개의 강점인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스크래치만 안 내면 그룹 문화가 정말 아름답게 돼서 그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스크래치는 안 난다. 그래서 생존 효율이, 확률이
완전 확률 게임으로 높아진다. 그래서 아까 5 복제했을 때 50% 복제가 아니고 어쩌면 80% 복제로 완승을 할 수 있다. 나만 낚시질을 하게 되면은 1%, 2%에서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다는 마음으로 나의 장점 하나 가지고 그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기본만 잘하고 되면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떤 것을 가질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바다에서 정말 즐겁게 낭만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그룹과 본사 시스템, 이게 망을 바다에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독일 PM을 만나서 야, 김지훈 조그만 미꾸라지가 바다를 만났네 막 이러면서 2023년도에 너무 즐겁게 막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공자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요?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를 보게 되면요. 협력과 활용과 복제와 레버리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만 잘해서 협력을 잘해서 활용을 잘해서 나의 강점 하나로 나도 또한 누구한테 활용이 돼야 되겠죠. 거기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활용을 안 하겠죠, 상대방들이. 그래서 내가 일단 도움이 되는 사람, 나의 강점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다는 못해요. 사람이 태어나서 은사는 하나밖에 많이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점은 한두 개예요. 근데 그 강점을 내가 최대한으로 어디서 함께 하면서 그거를 승화를 시키면 저는 그룹에 유용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또한 내가 부족점을 남을 활용해서 이렇게 잘 되는 게 바로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입니다. 협력, 활용, 복제, 여기에 레버리지까지. 그리고 기본만 잘하자. 어. 자, 그래서 제가 그 첫 도면을 봤을 때 처음에 VP 직급 비행기가 딱 뜰 때, 저기 임계점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PT든 SP든 모든 직급이 갈 때마다 가끔씩 임계점이 와요. 결국은 뭐냐면요. 어, 저는 제가 한번 반성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스폰서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처음에는 부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누구 꼴보기 싫을 시간이 없어요. 누구한테 후속 관리하고 이거 전달해야 돼서 바쁜데 꼴보기 싫을 탐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스폰서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가 이거 하자, 이거 같이 하자 했는데 야, 네 그룹 네가 할래? 이러고 너가 하는 거 내가 꼭 해야 돼? 막 이럴 때 와, 씨, 저거 확 그냥 때려버려 하고 속으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이틀 동안 그걸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3일차에 제가 반성을 했거든요. 아, 내가 에너지가 딸리니까 내 스폰서를 원망하는구나. 그 제가 엄청 반성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해야지. 나 스폰서. 근데 그때가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거든요. 신랑은 가장이라는 타이틀을 빼면 그 신랑 본인이 사람 가치래요. 그리고 와이프는 도우미가 하는 일 부분을 빼면 그 와이프 자체의 그 사람 자체의 가치래요. 그러면 스폰서는 제 스폰서라는 그 전제 조건을 빼면은 그 사람이 가치고 그 사람이 강점이고 그 사람이 장점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스폰서라는 제 스폰서인데 저랑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에너지가 떨어지고 제 혼자 힘드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 그 한계적인 저를 봤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정말 반성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점을 정말 누구나 강점 하나를 보려면은 그 기본 전제 조건을 빼고 한번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강점이 뚜렷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모든 한 행동은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의 꿈과 목표에 맞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야, 내가 힘이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럴 때 홍콩 지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홍콩 지사장님께서 량따띵짱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중국 언어로. 이게 뭐냐면 양이 강산을 결정한다. 많이 해라. 직대를 늘려라. 그러면 모든 불만이 없고 너의 강산은 저기 된다. 저기 뭐야. 엄청 큰 강산이 온다. 그래서 3년 동안 뭘 하냐. 월드 투어에 집중해라. 매년 두 라인, IMM 라인을 빌딩을 세워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양을 늘려라. 그래서 그때, 나 양을 늘려야겠다. 내가 지금 이런 힘이 딸리고 불만이 있는 거는 결국은 양 문제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보통 5호 복제예요. 5명을 했어요. 그럼 6명을 하면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이걸 볼게요. 자, 내가 5호 복제할 때 1단계 5, 1단계 6 했을 때 1 차이밖에 안 나요. 별거 아닌 것 같죠? 5와 6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2단계로 보게 되면은 25에 36. 그럼 차이가 11명인 거예요. 그런데 3단계에서 125명에 216명의 차이가 91인 거예요. 근데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보세요. 몇만 명의 차이가 납니다. 일은 레버리지이고 경제적 레버리지가 한 라인이 그렇게 큰 레버리지고요. 시간적 레버리지인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월드 투어, 본사에서 얘기하는 월드 투어와 오토시에 초집중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냥 한 명 차이로 이런 기적입니다. 언제 불만을 하고 사이가 있으니까 빨리 한 라인을 IMM을 만들어야죠. 그러면서 저를 많이 달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리고 지금 많이 힘드시죠? 혼자 하시는 사장님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나는 왜 혼자 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분명히 스폰서가 있고 그룹이 있고 팀이 있고 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멋있는 롤프 소르고 회장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힘들어 혼자 해. 그럴 때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세상은 2명 이상의 사람이 협력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원장님께서 아침에 딱 보내줬는데, 맞네. 한 명이네. 자, 오른팔, 왼팔 찾자. 자, 내가 일단 스폰서의 오른팔이 되고, 그런 다음에 나로부터 나의 오른팔, 왼팔 찾자. 2명이라고? 그럼 나 한 명 더 찾아야지. 오른팔, 왼팔 세팅해야지. 이거 저한테 미션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독일 여행을 때 갔었거든요. 2024년 12월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셔야 돼요. 정말 초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보셨나요? 첫 스타트가 박자 맞춰 하신 분이 누구게요? 누구시냐면 정경숙 그룹장님이었어요. 저랑 여기 오른쪽에 제 오른팔이 누구였냐면 신재섭 사장님. 왼팔이 누구였냐면 SP 박재열 사장님이세요. 저희 에펠 리더 미팅 여행, 그 12월 여행은 PT상은 같이 갈 수가 있거든요. 저랑 신재섭 사장, 제가 가끔씩 일부러 신재섭 사장 옆에 갈 때가 엄청 많아요. 제가 없는 장점이 신재섭 사장님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찾고 싶은 오른팔이 신재섭 사장님 같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럽 여행 가면은 조금 낯가림은 하지만 그래도 일부러 막 옆에 가서 서 있어요. 근데 말을 별로, 제가 언변이 그 PM 빼고는 시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서 있어. 근데 그때 신주 사장님이 요즘 건강관리 하는데 이게 운동이 좋아요 해서 이제 뛰는 이 동작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 했거든요. 근데 뒤에 따라오는 정경숙 그룹장님께서 야 다시 시작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둘이 같이 막 뛰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여기 옆에 있던 박재열 사장님이 쓱 함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재열 사장님 그 함교한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그냥 스폰서가 뛰어 이랬는데 딱 뛰었는데 오른팔 같이 뛰었는데 왼팔이 그냥 장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근데 뭐라 그래요? 박자가 안 맞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 김지훈이 뭐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했어요. 근데 발작이 안 맞아. 근데 전소진 그룹 정경수 그룹 뒤에서 뭐라 그랬냐면 박자 맞춰 했어요. 그래서 하나 또 오른쪽 왼쪽 했는데 계속 안 맞아. 그래도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동영상을 뒤로 딱 돌렸는데 여기 뒤에 이 3명 보세요. 오른쪽에 누구예요? SP 이영금, PP 김수란, GP 이현지 사장님이에요. 이때 이 언니 3명이 제 동영상에 이게 들어간 거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2023년도에 너무 간절했을 때 더드림 그룹장님께서 저한테 이 시스템을 소개해 주셨어요.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경기도에 가지고 왔는데 시스템 하자고 했을 때 다들 뭐 어떻게 했냐면 쟤는 정말 지금 성과를 안 내고 저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특히 같이 하자 그랬는데 안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스폰서도 같이 안 해줬고 스폰서님도 이렇게 네가 하는 거 내가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조금 했었거든요. 쟤 뭐 하나 아마 지켜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간절했어요. 답이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왜냐면 낚시를 하던 친구가 이게 어망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망의 시스템이랑 알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 바다에 어망을 칠까라고 계속 생각하는 건데 그 당시에 박소진 그룹장이랑 같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현지 사장님하고 김수란 사장님이 박소진 그룹장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언니는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에 와서 고추장이니 된장이니 찍어 먹고 가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교육받고 있는데, 오 마이 갓, 4주차 교육받고 사라졌어. 아따, 이거 정말 열받네. 이거 나는 정말 간절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와서 고추장에 된장에 찍어 먹고 간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 파트너가 아니잖아요. 박소진 그룹의 파트너. 말을 못해. 티도 못 내. 어디까지 자매라인이잖아요. 그랬는데 유럽에 딱 갔는데 그 회사에서 우리한테 그 500년 전통 족발 그 집에 엄청 비싼 집으로 저희를 이렇게 딱 세팅해 줬는데 마침 이 세 분이 네 명씩 앉았거든요. 세 명이 저랑 딱 같이 앉은 거야. 딱 이 세 명하고 제가 딱 테이블에 네 명 앉았어. 그리고 맥주가 올라왔고 그 족발이 올라왔는데 우리 다 못 먹었어요. 왜 말하느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언니들 어디가 와가지고 나는 여기 인생전환, 나는 여기다 인생을 걸고 목숨까지 걸고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난 인생만 건 게 아니야. 목숨도 걸었어 언니. 근데 와서 고추장에 된장인데 찍고 가? 이래. 아, 똑바로 안 해? 이러면서 제가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깐족거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언니들이 막 수란 언니가 알았어. 이거를 한 40분 얘기했죠. 그래서 그날 화사씨는 이게 밥을 먹는데 사실 1시간 넘어 먹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다 못 먹고 그냥 이 얘기를 하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수란 언니가 그때 근데 언니들이 다행히 저를 되게 예쁘게 봐줘요. 그리고 제 말투가 강력해도 언니들이 다 봐줘요. 왜냐면 우리가 시간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다 강점들을 서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언니 수란 언니가 딱 이렇게 해서 알았어. 내가 대한민국 가면은 꼭 다시 가서 잘 들을게 했는데 수란 언니가 장점이 뭐냐면요. 기본을 딱 기본이다. 이게 기본이다라고 딱 인지하는 순간 그 기본만 잘해요. 그리고 엄청 완벽하게 해내요. 언니가. 그래서 제가 중간에 뭘 하자 그러면 엥 이랬다가 근데 이게 기본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손을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수란 언니를 딱 보면서 제가 맞다 하고 정신 차릴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수란 언니가 대한민국에 다시 와서 그리고 그 이튿날에 또 정영숙 그룹장님께서 아까 독일 무대에서 강의를 모시게 딱 그 핑크 보라색 옷을 딱 입고 모실 강의를 하는 모습에 저희가 다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수란 언니가 이제 또 정영숙 그룹장님 그 스피치를 보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정말 멋있게 하더라고요. 딱 그거를 딱 바꾸는 순간 박소진 그룹장님을 정심에 밥도 안 먹였어요.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을 먹으러 안 가고 딱 박소진 그룹 본인 스폰서 딱 옆에 앉아서 이거 상담하고 뭐 하고 이거 딱 붙어서 교육 플러스 딱 이 결합을 너무 완벽하게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언니가 저보다 이제 직급을 빨리 가게 돼요. 왜? 기본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금 언니는 장점이 뭐였냐면 또 제 말을 동생 말을 들어준 이유가 또 귀엽게 봐준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연금 언니는 머리가 엄청 심플해요. 제가 복잡한 걸 얘기하잖아요. 언니는 심플하게 정리를 해서 그냥 강의로 딱 가면 남자 머리 심플 서세트 풀로 그냥 딱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 복잡스러울 때 연금 언니한테 물어봐요. 언니 나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 언니 생각에는 어때? 이럴 때 그냥 언니가 그거를 복잡함을 탁 빼줘요. 그런 게 이제 연금 언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서진 그룹장님도, 이제 복서진 그룹장님은 뭐냐면, 그 목표를, 모든 아이디어는 제가 내요. 아, 야, 파워드림 콘서트 하자. 야, 저기 뭐야, 목요일 시스템 하자. 이 아이디어는 내가 하는데, 결단은 누가 내리는 게 빠르냐면, 박서진 그룹장이 빨라요. 그리고 거기서 성과로 쫙 뽑아내는 힘이 엄청 빨라요. 저는 이 틀을 만드는 데가 되게 재밌고 사람하고 막 이러다가 또 어디 가버리다가 또 박선희 급장이 언니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집회 가야지 집회 이러면 또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내 집회 간다 이러고 또 전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점들이 딱 모여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리고 어머니 언니도 이렇게 보상적으로 엄청 핵심 있고, 그 어머니 언니도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이렇게 감정이 막 들어가다 보게 되면은, 그게 막 그 사람을 꼭 막 성공하고 싶어. 이 사람 이거 하면 성공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제가 막 속이 타요. 근데 이제 어머니 언니도 그런 과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 언니가 그거를 아닌 거를 빨리 캐치해서 빨리 끊는 그런 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가 보면서 반성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시게 되게 되면은 여기 동영상에 나오신 이 몇 명만 해도 어떻게 되냐면 저한테 항상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게 망을 쳐줘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PM이 0순위고 한상 1순위이기 때문에 저를 마음 세우기를 엄청 빨리 해줘요. 그 기본에 돌아오는 거, 그 다시 일어나는 힘, 그래 GP 가야지 이럴 때 아니구나 이런 거를 막 세우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세우는 게 비율이 제일 크겠죠. 근데 외부적인 시스템을 세우지는 것도 너무 커요. 그게 60%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주위에 긍정적인 사람, 내가 없는 강점을 갖고 있는 또렷한 사람, 그리고
그게 결국은 시스템 안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 60%의 나의 60%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딱 갖고 싶어. 나 GP 나 이번에 피피 가야 돼. 요거 딱 원하는 힘까지 딱 있다는 그게 25%인 거예요. 근데 능력은 단 15%밖에 안 돼요. 개인 능력. 그래서 나는 왜 안 됐지? 이런 분 괜찮아요. 개인 능력은 15%밖에 안 돼요. 그냥 시스템에 딱 연결, 기본 딱 기본을 잘한 다음에 다시 다른 거를 하세요. 기본을 잘하는가? 내가 이 기본으로 강의하는가? 저 사람처럼 강의할 만하냐?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알려준 걸 내가 현장에서 정말 다 했냐? 기본만 잘하면서 이렇게 가치를 하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개인 능력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 활용, 기본, 결과는 이게 답입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노하우로 말씀드릴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비즈니스 방법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